기업자원통합관리 3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단원 인적자원관리에 이어서 오늘은 2단원 임금 및 복리후생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관리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복리후생 유형과 4대 보험을 분류할 수 있다. 입니다. 1번, 임금관리의 이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쪽의 내용입니다. 임금은 밑줄,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입니다. 임금은 쉽게 말해서 돈이죠. 지금 하단에 관련된 그림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밤샘 협상한다 라는 뉴스 내용입니다. 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지금 협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러한 임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임금관리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밑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원천이고 동기 유발 요인이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재화와 용역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이익의 감소 요인이 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임금관리는 네모 그리고 밑줄 해주세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수준, 체계, 형태를 분석하여 금액 및 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입니다. 자, 수준, 그리고 체계, 형태, 수체형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배울 텐데 자, 우리가 임금이 때로는 지금 밑에 있는 사진처럼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 쇠사슬 묶어 생산라인 멈춰 세웠다. 이렇게 임금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막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정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임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인사관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6쪽 하단에 ERP 충전소를 봐주세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통상이라는 것은 보통이라는 뜻으로 밑줄과 네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네모,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한다. 즉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나 일률적으로 받는 1급 이런 것들을 보통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자, 밑줄과 네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네모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고 자, 대표적으로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자, 예를 들면 이제
회사를 이제 관둬야 되는데 우리가 그만두기 전에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더해서 약 한 달에 200씩 받았다면 600만 원이겠죠. 그 600만 원을 3개월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퇴직금의 금액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균을 냈다 하여 3개월의 평균을 냈다 하여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때 3개월이라는 기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임금 수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수준은 밑줄 기업이 일정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평균 임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 생계비, 두 번째 기업의 지불 능력, 3번 노동시장 상황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그렇다고 기업이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수준만큼을 유지해야 하고 옆에 있는 경쟁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주는 수준만큼은 우리 회사도 급여를 지급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그래서 밑에 날개 이제 내용을 선생님이 PPT에 넣어놨는데 이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임금체계입니다. 임금체계는 밑줄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지급 항목의 구성 내용을 말한다. 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어떤 돈을 줄까 그 구성 내용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와 밑줄을 쳐주세요. 1번 기준 내 임금과 그리고 2번 기준 내 임금, 3번 상여금, 4번 퇴직금 등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준 내 임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내 임금은 밑줄 정상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의 정상 노동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다. 보통 이제 회사에 이제 근로를 할 때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주 5일 그 8시간 동안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제 근로를 하는 그 돈들을 기준 내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준 내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으로 구분한다. 밑줄 해주세요. 자세한 것은 밑에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표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급은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주는 돈을 이제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공급의 형태로 줄 수 있는데 연공급은 이제 네모 쳐주세요. 근속연수, 특히 근속연수에 따라서 연공서열,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이제 기본급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기본급을 산정하는 것을 연공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직무급입니다. 직무를 기준 네모, 상대적 가치 네모 해주세요. 직무마다 상대적 가치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복사를 하는 일과 문서 작성하는 일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직무를 기준으로 상대적 가치를 정해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직무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 장단점을 합친 것을 이제 직능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직무급과 연공급이 절충된 형태의 네모, 그래서 직능의 등급화로 직급을 정하고 세분화하여 연공적인 요소를 가미한 호봉의 등급을 정하는 임금체계로서 요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직능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인데요.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상여금으로서 예를 들면 설, 추석 상여가 있습니다. 이는 1년에 꼭 정해져 있는 연중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다 보니까 얘도 기준 내 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이제 가족, 직책, 근속 등의 수당과 같이 정기적 혹은 수시로 기본급 이외에 주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자, 각각 네모 쳐주세요. 그래서 날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해서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이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선생님이 네이버를 통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자, 지금 8,59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179만 5,310원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8,350원에 비해서 240원이 올랐죠. 자, 이를 확인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우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격급이 있는데 이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임금의 차이를 두는 임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직능급 3번입니다. 학력의 근속연수나 직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절충형이라는 거에 핵심을 두고 직능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준의 임금입니다. 87페이지. 기준의 임금은 밑줄 정상적인 근로조건 및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노동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입니다. 그래서 초과하여 그 기존에 우리 주 5일 8시간을 근로한다 하면 그 이후에 초과하여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기준의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의 임금은 법정 수당, 법적으로 정해진 것과 임의 수당, 이제 회사에서 노사 간의 관계에서 정해진 임의 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법정 수당입니다. 법정 수당은 그래서 시간의 근로수당, 초과 근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휴일 근로수당, 주말에 토요일 날 나와서 근로하면 받는 수당,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6시 이후에 이제 밤에 근로하는 거, 그리고 연월차 근로수당,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생리수당이 있는데 좀 특이하죠. 생리수당이라는 것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근로기준법 하에서 정한 법정 근로를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이제 법정 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있다는 거 읽어두시고 추후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다음 중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번 가족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아까 기준 내 임금의 수당에 해당했죠? 복습하면서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88쪽 3번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기업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일정 목표 이상으로 성과를 올린 경우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하는 부가적 임금의 상여를 말하며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자, 4번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류를 사유로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한다. 이렇게 밑줄 해주세요.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올라서 상여를 1000% 받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상여금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년 이상을 꼭 근속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퇴직급여제도의 5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눈으로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회계 과목에서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DC, DB 이런 것들이 나오니 이 부분은 특히 잘 구분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확정급여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형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그 연금, 일시금이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을 근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그리고 기여형 같은 경우는 이를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기여형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임금 형태입니다. 임금 형태는 밑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말하며 크게 시간급, 능률급, 연봉제, 임금 피크제 등으로 구분한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지급할까에 대한 방법을 임금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정급입니다. 고정급은 네모 쳐주세요. 시간을 계산 단위로 하여 그래서 시급, 1급, 주급, 월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급 우리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8,590원이라고 했죠. 이런 형식으로 1시간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을 고정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급입니다. 성과급은 네모, 업무 성과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연봉제입니다. 연 단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네모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임금 피크제. 이는 이제 ERP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년을 몇 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임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월급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 5년 뒤에 내가 정년퇴직을 한다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임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이렇게 ERP 기출문제로 많이 출제된 문제니 잘 봐주세요. 임금 피크제. 자, 마지막 이제 ERP 충전소 시간급, 능률급, 연봉제의 장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무작정 여러분이 암기를 하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간급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급 고정된 돈으로 주다 보니까 계산이 간단하고 일정액의 임금이 보장된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능률급, 성과급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또 공평하다. 왜냐하면 그 능력에 따라 돈을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제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임금관리의 이해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 관리의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90쪽. 기업은 이제 근로자들이 밑줄 합시다.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이라는 돈으로는 이제 기업이 노동자의 근로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제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이라는 것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4대 보험 지원,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경조사 지원, 그러면은 결혼식을 한다 하면은 화환을 보내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겠죠. 자, 그래서 복리후생의 개념 밑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복지 정책을 말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 관리의 한 영역으로 간접 급여의 성격을 지닌다. 급여긴 급여인데 간접 급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복리후생의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 복리후생과 임의로 노사관계간에서 정해진 임의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의 대표적인 것은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이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혹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복리후생이라는 거 우리는 법정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숙사 운영입니다. 기숙사 운영은 법정이 아니라 임의로 정해진 것이다 라는 거. 자, 여러분이 좀 흥미로운 복리후생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회사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마이더스 IT라는 IT 기업이 있습니다. IT 기업의 이러한 복지 제도를 보시면은 HTW라고 해서 5년 근속을 하면은 4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되게 좋은 복지 제도죠. 그 다음에 시크릿 셰프라고 해서 지금 호텔 고급 요리를 반조리 형태로 이제 레시피와 함께 제공을 해서 임직원들이 이런 호텔 요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사내 미용실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허틀 무료 이런 것들 복지 혜택을 주는 굉장히 좋은 회사가 있다는 점, 우리 나중에 여러분이 취직을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서 회사의 복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3번 마지막 4대 사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은 밑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상해, 질병, 장애, 조기 사망,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상실되어 소득원이 사라지거나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 지급 형태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이제 보장 정책을 말한다입니다. 자, 사회적으로 이제 국가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보장을 해주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각각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네모,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건강보험증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병원비나 이제 약국에서 의약품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행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밑줄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경우 밑줄 소득의 6.12%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건강모에
건강보험료의 6.55%를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지만 필요시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지제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밑줄 해주세요. 자, 우리 소득의 6.12% 빼가는 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밑줄 매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노년기나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돌려받는 제도이다. 그래서 직장인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 4.5%를 부담하면 된다.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하며 연금 지급은 61세부터 65세까지 이제 사망까지 지속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밑줄 해주세요. 자,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노년기가 되어서 일정 금액을 매달 이제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다음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우리가 실업급여를 좀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밑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중지되었을 때, 즉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매달 소득의 0.6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근무처에 6개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직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180일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자, 밑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부상, 사망을 입었을 경우 각종 비용을 보상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100% 고용주가 부담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앞에 세 개는 고용주와 이제 근로자가 반반 50%씩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무조건 고용주가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직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금관리와 복리후생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유튜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